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도 시청자 이야기. 이것도 고민사연 아닙니다. 고민사연 아니고, 본인의 경험담을 적어주신 겁니다. 요거 제목까지 같이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여기 본인이 제목을 달아주신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지거국 농대생이 지거국이 아닌 일반 지방대 전자공학으로 편입했나?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참 어려운데, 자,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고민사연 아니고, 이것도 본인의 경험담을 적어주신 겁니다. 자, 우선 경험담을 적어주신 우리 희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험담 적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글이 굉장히 길거든요. 안녕하세요. 계속 질문만 올리다가 저희 사연은 올리려고 합니다. 고민 사연은 아닙니다. 저는 올해 국립모포대학교 전자공학으로 편입한 20대 남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고요. 재수해서 성적 맞춰서 지거국 농생대로 입학했습니다. 농생대는 인문대처럼 생물화학같이 암기가 높은 과목이고 공대와 다르게 수학, 물리학 같이 이해하고 계산하는 과목이 없다 보니 공대를 전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들이 생길 것 같은데, 첫 번째, 전과를 하면 되지 않느냐? 전과는 한 학번당 10%만 허용됩니다. 저희과 학번이 40명이니까 4명만 전과합니다. 제가 전과하려고 했을 때 저희 학번 4명이 이미 전과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전과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복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특성과 이유가 있는데요. 농대하고 전자공학을 복전하니까 두 전공 간 학점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전자공학은 평균 학점이 3점 후반대가 나오는데 농대는 3점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공부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공기업 NCS하고 구급공무원을 동시에 준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참고로 복전은 1전공, 2전공 성적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합산돼서 나옵니다. 게다가 저는 전기전자공학 쪽 대학원을 진학할 목적이 있는데 목표 대학원은 싱가포르 국립대, 난양공대,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학교들은 성적이 정말 좋아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원하는 학점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된 비효율적인 공부를 할 바엔 아예 전자공학에 집중할 수 있게 편입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대학원 진학 준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여튼 그래서 결국 편입을 선택했고, 전남대하고 모포대를 지원했는데 전남대는 떨어져서 결국 모포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과였고, 농대생이 어떻게 공대로 편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비전공자가 공대로 편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거국이나 일반 지방 국립대 편입 전형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인서울 명문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도 기본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공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물리 1, 물리 2, 고등학교 미적분, 기하 벡터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과다 보니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군 전역하고 나서 고등학교 물리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냥 기본 예제만 풀었고요. 수능 볼 거 아닌 이상 개념이 이런 내용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학년 계절학기 때 일반 물리 1, 2, 대학 수학 1, 2 수강하였습니다. 참고로 학점은 A 2개, B 풀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대 과목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전의 내용을 모르면 다음 과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학부 때 내가 편입할 학과의 전공 과목들을 수강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일반 지거국 같은 경우는 평가 비중이
공인영어 성적 45%, 종금 필기 면접 45%, 전적대학 성적 10%, 일반 국립대는 종금 면적 60%, 전적대학 성적 40%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지거국은 2학년 전공으로 필기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합니다. 일반 지방 국립대는 필기는 안 보고 면접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통점은 종금 필기 면접 비중이 높습니다. 즉, 전적대학에서 종금 과목을 수강 안 하면 종금 필기나 면접에서 많이 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대학교에서 전공 과목들을 많이 수강하고 학점 잘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학과는 면접은 안 봤지만 학과 전공 과목을 많이 수강해서 어드밴티지 적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전공 과목들 수강을 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입 시 중요한 게 전적대학에서 관련 학과 전공을 들어놓으면 학점이 인정되어 편입한 학교에서 들어야 할 전공 학점 부담이 많이 완화됩니다. 많이 안 들어놓으면 어떤 경우에는 편입을 해도 학교를 3년 이상 다녀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셋째, 공대 과목은 노트에 쓰면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하세요. 공대 과목의 베이스는 수학과학, 특히 물리학의 근본입니다. 즉 이해가 기본입니다. 공식은 무조건 암기해야죠. 단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고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공식을 내가 노트에다가 쓰면서 유도하면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 암기 과목처럼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건 진짜 큰 독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식을 암기해야 합니다.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이고 이 공식의 각각 성분들은 어떠한 값들이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외우세요. 넷째, 이론을 이해했으면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공대 서적들은 보면 반드시 예제 문제, 연습 문제들이 꼭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 이론이 더 이해가 잘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들이 중간 기말시험 단골 문제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레포트로 풀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문과 계열을 가 이론만 공부하면 되지만 공대는 이론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론을 배우면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론 공부를 했으면 문제는 꼭 푸세요.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이고요. 이 글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글을 보고 공대 편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히려 이 글을 보고 공대 편입을 생각했던 분들은 그냥 자기 전공을 살려고 예, 펴놨던 전공 편입 서적을 이제 중고나라에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네. 경상도 사투리로 뭐냐면 마음 단디 묻라는 애요. 단디 묻고 중매하라는 거네. 단디 묻고. 근데 제가 알기로 모포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모포대학교 좋은 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직업군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큰 음, 농생대면 농생대가 뭐죠? 정확하게 농생대가 뭐지? 아, 농업생명과학대야. 아, 그냥 전형적인 농대를, 농업생명과학대야. 이게 보니까 농대들이 보통 국립대에 몰려 있구나. 레오폴드 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보통 이거 제가 보니까 저번에 어떤 분 보니까 저번에 경북대인가? 경북대 농대 나오신 분데 이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오면 공무원밖에 할 게 없다. 그 대신에 공무원 되기가 쉽다고 들었어요. 다른 직렬보다. 보통 제가 알기로 농업직과 이먹지 아니면 농업기술원 그 7급 시험 준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님? 근데 농업직이 다른 직렬보다는 균일이 약해요. 그리고 이 농업학과를 나오면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다른 직렬보다는 좀 낫죠. 물론 배우기 쉽지 않겠지만 공무원 시험이 만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님은 그래도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그나마 님은 다행이야. 이게 어 우리 희재님은 그래도 좀 다행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공대랑 아예 상관없는 학문이 아니어서 그나마 좀 편입이 좀 편입해도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분도 준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농생대가 아니라 만약에 상경계였으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상경계열이나 문과계열이었으면 뭐 영문학과, 국문학과 출신이고 이러면 그래도 농생대기 때문에 생물하고 배웠다는 게 그래도 생물도 이것도 아예 상관없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네, 말씀하세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 정보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좋은 정보예요. 아, 솔직히 많이 다르다고요? 아, 그 편입보다도 나는 솔직히 글 읽으면서 이거는 진짜 좋은 정보네. 전과하고 복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야, 편입 왜 해? 전과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모르거든요. 전과할 때 그 그러니까 한 학번당 전체 학번 그 중에 10%만 된다는 거 모르거든요, 이거. 그냥 신청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이게 10%고 선착순이라는 거죠, 선착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누가 먼저 서쳐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 음. 아, 성적순요. 그리고 복전. 아, 복전. 근데 이 복전이라는 것도 그거네.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야. 뭐냐면, 이게 복전이 위험수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이게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과 기름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물을 전공했는데 기름까지 같이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섞이지가 않잖아, 이게. 네. 섞이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본 전공도 적응 못하고 그 다른 전공도 적응 못하고 그러면 성적 둘 다 갈아엎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오히려 안 하면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님은 좀 보통 사람들하고 케이스가 다르네요. 보통 사람들하고. 아, 이 공학적 대학원을 가신다는 거는 유학을 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유학을 가신다는. 그 말인 즉슨, 집안에 뒷받침이 되니까 가능하단 말이란 또 그런 표현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네요. 희진님은 좀 멀리 보시네. 그냥 바로 이렇게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좀 멀리 보시네. 맞죠? 오히려 이게 또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해외 취업 같은 거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보면 그 유튜브에 그 누구야 메가스터디 손준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오히려 그분도 얘기하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외국으로 빠지라고. 이것도 외국으로 빠지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님은 그거잖아요. 내가 배워서 석사까지 밟은 다음에 외국에서 또 일할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외국 쪽으로도 만약에 뭐 내가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갈 의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별로 막 무조건 한국에 있어가지고 한국에 무조건 자리 잡고 일해야 돼. 그런 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게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인재들이 너무 좁은 땅이 많이 있어요. 예. 그게 타조선 하겠다는 거죠. 타조선 프로젝트. 음, 지금 지거국의 공대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수능 나가 봤는데 입결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지거국 쪽의 공대는 공학 쪽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인서울 내가 봤을 때 인서울 뭐 문과를 좀 초월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모르겠지만 몇 년 뒤가 되면 이 지거국 쪽의 공대 라인은 쭉쭉 뻗어 나갈 가능성이 커요. 예. 왜냐하면 전기전자 쪽으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모포대로 강금마이 성공이네요. 모포대도 괜찮은데.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편입할 것 같으면 이게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오래 전부터. 이게 뭐냐 하면 편입할 것 같으면 단기간에 준비해 가지고는 위험한 것 같은데 적어도 1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편입해야지 마음먹을 수 없는 거잖아. 맞잖아요. 왜냐면 공학이라는 게 기본 이 공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힘들죠. 봐봐요. 이분은 그러니까 작정을 했어요. 보면 이거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혹시나 편입하려고 마음먹은 분이 있으면 이런 거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하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님은 여기 입학할 때부터 편입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네요. 내 지금 농생대 전공하고 가지고 나중에 나올 거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니까 차라리 지금이 할 거면 지금이 기회다. 그러니까 이분이 입학할 때부터 이거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 먹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마음 못 먹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아예 1학년 때부터 여기 말고 기회가 되면 빨리 나가겠다. 예, 준비를 한 거네요. 자, 여러분들 편입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시면 잘 들으세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분 아예 준비하려고 최대한 내가 공대 들어가면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수학 물리학부터 조지려고 이렇게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안 해. 그냥 솔직히 편입하겠다 마음 먹기 전까지는 공대 쪽이랑 담을 쌓죠. 맞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그 보통 편입하겠다 마음먹어도 공대 쪽의 어떤 뭐 전공이나 수업 같은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편입하겠다 마음먹지. 이렇게 편입에 필요한 그 공대 필요한 기본 학문까지 내가 마스터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거든요. 그거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희진이 같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초 안 듣고 전공부터 점프해서 듣는 경우. 보통 그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런 식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님은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는 거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1차 관문 통과한 거네, 나름의. 그러니까 님은 그것도 생각하고 내가 혹시나 편입을 해서 분명히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하라도 어느 정도 기초는 확실하게 내가 잡고 가자. 이 마음을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고 간 거네.
이게 보통의 편입생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문, 문과 쪽에서 공대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편입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편입을 이제 편입을 잘못하면 어려운 게 그런 거죠. 보통 편입을 한다고 할 때 2학년, 3학년 때 편입을 하잖아요. 보통 3학년 때 편입을 하죠. 2학년 마치고. 그러면 1, 2학년 과목을 건너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공이. 어. 그 전공을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문과를 선택한 거죠. 수학이 싫으니까 문과를 선택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문과 선택 상당수 수포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수학이 싫으니까 문과를 선택한 건데 문과가 취업이 안 되니 공학을 간다. 그러면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수학을 해야 되는 거네. 맞잖아요. 수학을 오래 전부터 파야 되는 거네.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편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편입했다고. 예. 이런 거 염두를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편입을 하면서 그 전공의 1, 2학년 수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1, 2학년에서 그 친구들이 하는 기본적인 어떤 커리큘럼은 어떻게 쓰든 내가 마스터하고 난 뒤에부터 편입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수포자분들, 문과생들 중에 수포자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수학 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과학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해야지, 맞잖아요. 학부 때 내가 편입할 학과 전공들을 수강하라.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네요. 자, 공익영어 성적 45%, 그러니까 지거국, 뭐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망대, 충남대, 충북대, 뭐 이런 곳이죠. 공익영어 성적, 전공 필기 면접, 전적대학 성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성적이네요. 자, 보니까 비중을 보니까 둘 다 면접이 무조건 중요하고 보면 그러니까 지거국 그러니까 뭐 아까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같은 그런 지거국 같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성적이 토익이나 토플이죠. 보통 토익이라 칩시다. 토익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영어를 못하면 못 들어오는 거네.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할 것 같으면 너 오지 마. 너 뭐다. 너 부산대, 경북대 오지 마. 이거죠. 그 일반 지방 공인대 아까 목포대 같은 곳, 목포대나 뭐 경상대 이런 데 같은데. 네네 말씀하세요 계속. 자기는 전공 면접 60%, 전적 대학 성적 40%.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성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 그냥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차에서 토익 점자 값상. 그러니까 직업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를 1차 때 요거랑 요거를 같이 본다. 55%. 그래서 토익이 중요하네요. 토익이 중요하단 말은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또 이것도 그거네. 뭐냐 하면 전적 대학의 전공 과목 수강 안 하면 전공 필기나 면접에서 많이 피고. 그러니까 편입을 하더라도 내가 원래 하고 있는 그 본 전공은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여기 마음 떠났다고 이 전공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편입을 하면서 자기 전공 과목을 등한시하는 사람도 꽤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나 이거 안 할 거니까 상관없어. 이게 함정될 수 있다는 거네요. 아무리 내가 편입하고 이 전공을 안 살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대한 기본 성적과 어, 공부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편입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입할 때
본인 하고 있는 그 과목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네. 아, 그러니까 그거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편입을 할 때 그 본래 대학에서 그 공대 전공도 같이 들어야 된단 말이네요. 이것도 중요하네. 그러니까 전적대학. 내가 지금 문과생이 문과 지금 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공대 수업을 좀 최대한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저 대학 다닐 때 제 동기나 후배 중에 진짜 편입한다고 지금 전공 수업 잘 안 듣고 점수 잘 안 나오는 교양 과목만 들은 경험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 피봤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전략을 짜야 되네, 이게. 전략을 많이 짜야 되네요, 상당히.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하고 싶다고 그냥 막 지르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네요. 공대 과목을 노트에 쓰면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암기를 하세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수학을 해야 되니까. 수학과 물리학. 암기해야죠. 수학이 정서 다시 사야죠. 수학이 정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약간 주먹구구시 암기가 안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라는 거네. 문제를 풀게끔. 그러니까 수학 암기 과목은 맞는데 수학 공식을 마스터 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예전에 문제 나왔을 때 그걸 써서 풀어보라는 거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또 그런 거네. 뭐냐면 이분이 얘기한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야.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입하기 전에 과목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편입할 준비를 서서히 해 나가야 된다는 거네. 왜냐하면 바로 가면 내가 3학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네임밸류를 내가 최대한 맞출 수 있을 만큼 맞춰야 된다는 말이네요. 음,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님이 편입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지금 그 본교생이죠, 본교생. 본교생들하고 수업 들었을 때 크게 어렵거나 하는 건 없어요? 어렵거나 힘든 건 없었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님이 준비를 철저하게 잘했으니까. 오랫동안 이제 차근차근 기초를 밟아가면서 준비를 잘 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네네.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과목 중에 프로그램이 네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좀 함정이라고요. 아,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막 힘들다 이건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진짜 못 따라가겠다 이건 아니네. 손 놓을 정도로 막 머리 터지겠다 이건 아니네. 그래도 다행이네. 그래도 코딩은 좀 더 준비하고 마스터하시면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희진님의 편입은 꽤나 성공적입니다. 성공적. 그러니까 이런 편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 편입도 이게 보면 독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주변에 보면 편입을 하더라도 적응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특히 아마 희진님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올 거고 문과에서 공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깝네요. 고등학교 때 이카로 갔으면 더 좋은 대학교 갔을 텐데. 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지나간 건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려서 다행이죠. 지금이라도 돌려서 다행이고 지금이라도 그 원하는 학교 가가지고 마스터 하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살리시게 된 게 어딥니까? 아무튼 정말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노력이 결과네요. 오랜 시간 준비한 노력이 결과네요. 축하드립니다. 프로그래밍 좀 좀 더 열심히 하시고 하면 아마 저기 본교생들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긴장 놓치지 마시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대학교 졸업하시고 원하는데 아까 싱가포르인가 유학도 성공하시고 그래서 원하는 기업 가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꼭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